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전 7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든 또 다른 원로 한 분. 이것이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진의 이분은 유인태 전 의원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좌파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의식이 뚜렷하고 올바르신 분이구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인태 씨에 관한 보도를 하기 전에 신문기사, 오늘 아침에 배달된 신문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최모란 기자, 최혜선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김혜경 의혹 제보자가 또 폭로했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 쪼개기 심부름도 시켰다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조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가 이른바 카드 쪼개기에도 동원됐다고 10일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씨 사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내놓은 반박성 폭로다. A씨 측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4월 30일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와 A씨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배 씨가 A씨에게 12만원 안쪽으로 법인카드 2장을 긁으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한도에 맞추기 위해 법인카드 쪽에 계산한 정황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는 겁니다. 배 씨가 이렇게 통화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갔고 오늘 13만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원 하나 긁어오시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충 여기까지만 들어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A씨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B씨가 또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 합쳐가지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12만원에 맞추라는 거죠. 양쪽으로. B씨가 네, 12만원 안쪽으로 2장이라고 하는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줍니다. 업무 추진비로 써라. 업무 추진비를 쓸 때 이제 어디 출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거 가지 마라. 항목이 정해져, 어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지나면 이제 총무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거 돈 반환해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또 하나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의 한도뿐만 아니라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요즘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카드 사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당신 차는 이거 승합차도 안 했는데 기름값을 왜 냈느냐, 카드로 했느냐 인정 안 해주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한도가 있고, 옛날에 KBS의 강경희 이사는 김밥 하나 먹었다고 트집 잡아서 막 내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통화 내용을 보고 야, 그 12만원 안쪽으로 맞춰. 그러면 그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는 12만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거 12만원이 넘으니까 지난번 거하고 이번 거가 합쳐가지고 12만원 안쪽으로 2장을 끊어와라. 이걸 쪼개기입니다. 쪼개기 하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죠. 이거를 시킨 겁니다. 기사를 더 읽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좀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이 법인카드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아주 높은 분이 이제 부하들 직원들 이제 점심 사준다고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다 나가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는 계산을 내가 할 테니까 부하 직원들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밥을 먹으면 부하 직원들이 이제 선배께서 높은 분이 계산하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밥도 잘 얻어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해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쪽은 나오시니 당신들 먼저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혀있고 한참 있어야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카드깡을 한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평소에 그분을 상당히 일도 잘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좋아했는데 좀 실망한 게 된 사람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유인태 씨에 관한 보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오전 9시 37분에 쓴 기사입니다. 유인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혜경 씨 억울하다. 도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로인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내인 김혜경 씨 불법 갑질 의혹과 관련해 도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것 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정비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가기 전에 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번 계기를 삼아 이번 문제에 된 것을 계기로 삼아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뒤에다 사족을 붙이면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도를 정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룰을 원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할 일은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가족, 특히 부인은 철저하게 몸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정비할 문제다라고 물타기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의 문제이고 그리고 인성의 문제입니다.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어제입니다. 라디오에 나와 김씨 법인카드 유용 불법 갑질 의혹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대목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이라는 곳에서는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다며 아니 도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 봤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사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지사 부인이 직접 장을 보는 것은 뉴스로 다뤄질 만한 드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듣고. 도지사 부인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가. 이 보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제가 도지사 부인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사 부인들은 장 보러 안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 전 사무총장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재차 공관에서 그 일을 하도록 고용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총무부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관관리 담당자가 아니라 경기도청 총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씨 사적 심부름에 동원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유 전 총장은 이제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덮고 넘어가자?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 들통나면
그래, 그 관행이 그랬어. 제도를 정비하자. 그렇지 않죠. 사법 처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됩니다. 뭐 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뭐 걸리면 관행이었어. 자, 지금부터는 제도를 정비하자. 그럼 과거는 묻고 넘어가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망친 겁니다. 관행이었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말아라? 법인카드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 사적으로 개인신문으로 쓴 거는 지난번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기됐던 문제예요. 공관병 갑질 그런 거 다 나왔었잖아요. 그때 공직자들이 몸을 사렸어야죠. 이런 건 문제되겠구나. 이거 몸을 사렸어야죠. 그때는 뭐 했어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자기는 그냥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 관행이니까 과거는 묻어두시고 이제 제도를 바꿉시다. 이제 제도 탓하는 거예요. 저는 유인태 전 의원, 물론 그 좌파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식이 있고 올바른 분이다. 그래서 사실 좌파를 더 존경할 분이 많이 있구나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몇 개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인태가 김혜경 억울하다. 도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걸 봤냐? 라는 보도에 대해서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냐? 도지사 부인이 시장 보면 벼락만 낸가? 그러면 개인 가사 도우미를 쓰면 되지 왜 공무원이 도지사 부인 가사 도우미 노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페이스북 글입니다. 유인태가 김혜경 억을 도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거 봤냐? 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래도 가끔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지율 떨어지니 좌파들이 이성을 상실했다. 장 보러 못 가는 곳을 보면 김혜경 보면은 금태 둘렀나 보다. 또 다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화 운동 헛했구만. 그럼 도지사 부인은 시장 가면 안 되냐? 독일 총리인 메르켈도 시장 보더라. 그리고 돈 관계 정리는 자기 돈 해야지. 국민 세금이 자기네 집 용돈이냐? 그것도 공무원 시키냐? 도지사 부인이 조선시대 정경 부인이냐? 정신 차리세요, 유인태 씨. 지금이 후조선 시대인가요? 또 다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유명한 강석두 교수이십니다.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법이 있냐고 항변하는데 미쳤구나. 16년 동안이나 독일 수상을 한 메르켈은 재임 기간 중 스스로 장을 보았다. 또 법인카드로 쇠고기 카드깡이 나는 천박한 것들이니 무슨 파렴치한 소리들 못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사진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인태 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인태 씨는 그래도 올바르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인태 씨가 한 발언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유인태 씨가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에 부담을 줬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유인태 씨가 상당히 훌륭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8월에도 추미애 장관이 아들이 군 복무 관련 논란에서 소설 쓰시네 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상임위를 독식했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발언이 나온다고 유인태 씨가 비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대표로 끝나자,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재보궐시장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당이 오만에 빠진 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다가 중도층을 잃고 쪼그라들었기에 대표한 것이며, 박영선과 김영춘도 선거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런 유인태 씨가 좀 올바른 사고를 하시는 분이다. 좌파이도 저렇게 올바른 사고를 하시는 분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제부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나라가 이렇게 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독립 언론인도 그렇고, 이렇게 원로 정치인도 그렇고, 본색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믿었던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참, 뭐라 그럴까? 좀 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원로 정치인 한 분이 또다시 우리를 슬프게 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오늘 해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좀 어디를 가야 합니다. 바쁩니다. 해가지고 좀. 그래서 아침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3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일을 첫 번째 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또 저녁에 늦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김경재 대통령 펀드를 제가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총 10억 원 선거 자금을 모집합니다. 김경재 후보가 10억 원 정도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재 후보는 여의도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을 선거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김경재 후보는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들과 결별하고 본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신자민련 후보로 내일 모레죠. 13일 날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은 김경재 씨 후보의 집을 근저당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립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화번호는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후원 계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근호 씨 계좌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오근호 씨도 역시 이번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오근호 씨는 대선에 출마하는 목적이 아주 독특합니다.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출마하겠다. 후보 등록하자마자 사전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근호 씨의 정치 후원금 계좌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예, 많이 커졌네요. 이렇게
저한테 돈을 부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을 좀 제 계좌로 보내면서 5분의 1 때 보내주십시오. 뭐 김경지 씨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 많은 분들 것들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김경지 후보와 오근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는 1번, 2번, 그리고 3번 후보, 뭐 4번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모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로서는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우파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구국 전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는 오건호 후보를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으로서는 김경지 후보를 저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밝혀드립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저녁 방송이 좀 늦습니다. 왜? 하루 종일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